은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틀린 문제가 이제 비문학인데, 비문학 풀이를 보면, 이 글이 이제 비문학마다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갈래별로 이렇게 교과 과목을 해야 돼요. 이거 무슨 과목이에요, 교과가? 이거는 도덕이요. 그러면 윤리, 도덕. 윤리책하고, 경제책하고, 국사책하고, 미술책하고, 이 책마다 이제 서술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갈래별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철학이 나오는 철학, 이 갈래, 윤리와 사상이나 이런 철학이 나오는 갈래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를 누적해서 기억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제시문을 주면 이렇게 한 단어,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들어가는 표시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거는 한 단락이고 두 단락이고 세 단락이고 네 단락이고 다섯 단락이고 쭈루루루룩 해서 다섯 단락이다. 그러면 첫 단락은 5개면 하나 둘 셋 넷 5개라면 여기는 서론이겠구나, 이건 마무리 결론이겠구나, 그럼 이게 정반합으로 되겠구나.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요. 일반적인 내용. 일반적인 내용을 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일반형으로 얘기한 것 중에서 범위, 이만큼 일반형에서 특정적으로 뽑아져 있는, 아니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새로운 걸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 행복론 나오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한편 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쭉 가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비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단락별로 이거는 일반론이다, 이거는 정의다, 요거는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다, 그래서 반론으로 칸트가 나왔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를 비교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쭈르륵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사이사이 나오는 이렇게 연결어를 역삼각형을 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뼈대나 흐름이 나와요. 그런 흐름으로 쭉 나오니까 이렇게 이 단락 간의 관계, 이 단락과 이 단락, 이 단락과 이 단락, 이 단락과 이 단락이 무슨 관계인지를 알게 되면 글의 구조를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단락을 쓰고 이렇게 하나를 쓴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를 대비해서 하나를 쓰고 이걸 마무리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으니까 이게 도식화된다고. 이렇게 도식화돼서 머릿속에서 줄거리가 잡히면 이 도식화된 전체 흐름상에서 빨리빨리 찾아져요. 문제도 빨리 찾아주고 내용도 잘 정리가 되고. 근데 이제 쭉 읽어서 지금 읽는 학생의 수준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랑 이 단어랑 이 단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시켜놨어요. 그것까지 잘했으면 요거를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제목이 돼요. 소제목. 그럼 이런 소제목은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아깝다는 거죠. 이 소제목의 이 흐름을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놨어요. 이렇게 자습서 같은 데 보면. 그러면 이게 글 전체의 주제가 되고, 이거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문제도 비문학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큰 거. 이거는 전체 문제, 전체와 관련된 문제, 이거는 단락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는 문장이나 적용에 관한 문제. 문장이나 적용. 문장 하나하나 맞춰보든지 적용하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어에 대한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 단락 문제로 일부를 보고, 문장으로 일부를 보고, 단어를 보고 일부를 보다 보면 전체 요거를 갖다 확인하면서 이걸 찾다가 보면 정보가 누적되면 이 첫 번째 문제도 더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쉽게 나와졌어요. 왜 그러냐면 표시된 제목으로 호기심 유발하는 것이고, 이게 김연아 결혼 이렇게. 그러면 빙판과 결혼할 만큼 열심히 훈련했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빙판과 결혼하듯이 열심히 공부했다. 훈련했다. 그럼 이거는 구체적인 거, 부제. 부수적인 제목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는 구체적이고 핵심이에요. 구체적이고 핵심. 표제는 구체적인 것보다 약간 추상적이고 호기심 유발하는 거. 관련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육하원칙으로 써요. 이게 이제 기사문을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이 줄거리의 뼈대를 생각하면 요 부제랑 맞추면 요 흐름, 요 도식화된 뼈대의 결론이 뭐냐를 부제랑 맞추면 나머지 이 부제랑 제일 가까운 거에서 요거만 연관관계 있는 것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번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왔고 17번은 윗글을 이해한다. 그러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서 이해해봐야 이해하던 미루어 정작하든 알 수 있던 전부 다 본문 내용에 있는 거랑 연관된 거 찾는 거니까 1대1로 찾으면 되고 18번은 기억이니까 어떤 문장에다 이렇게 기억 쳐놓은 거예요. 문장 문제예요. 기억 문제. 이거는 뭐라고요? 전체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이 전체의 어떤 단락의 흐름을 이해하는 문제. 세 번째 문장 문제. 네 번째는 바탕으로 A와 B의 이게 요거 대립제잖아요. A와 B. 동그라미와 세모.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이론을 정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단어 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문장 적응 문제는 A,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를 비교한 문제. 이거는 단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해 문제 하나. 여기는 전체 문제로 표제와 부제의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문학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한 지문을 가지고 4개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이 역삼각형 구조로 나와서 이렇게 전체 단락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 단락 문제, 한 단락 문제는 무슨 문제가 나오고 문장 문제나 적용 문제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고 단어 문제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 유형을 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유형에 따라서 어떤 거부터 풀 것이냐 그러면 보통 권하기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단락으로 이렇게 끊어서 읽기 전에 이걸 보니까 표제 부제를 보니까 표제와 부제를 보니까 전체 주제만 뽑으면 되는구나.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 이해니까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단어 중에 핵심어 선택지에 있는 핵심어를 골라놓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있는 선택지의 핵심어를 골라놓으면 이 선택지를 비교해놓으면 읽으면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이렇게 읽다가 요거랑 이 선택지랑 다른 게 있으면 확인해보고 요건 아니네 요건 아니네 요건 아니네 이렇게 제끼면 이 두 개만 심화해서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택지 단어를 골라놓자 라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 문을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동그라미 치고 칸트는 세모를 쳐야겠구나. 그래야 두 개 A, B를 비교하기가 좋으니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기억은 그냥 요거만 보고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 기억을 다시 읽은 다음에 풀면 되겠구나. 기억 부분만. 그러면 단어는 문장만 보면 되니까 이거부터 요 단어를 넣고 풀자. 그러면 1번 단어 풀고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를 비교하면서 주제 찾으면서 읽어야겠구나 라는 독해 방법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은 뭐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를 비교하면서 주제를 찾으면서 읽으면 주제를 찾으면 요 부제를 풀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를 구분해서 동그라미 세모를 나중에 이걸 풀고 단어를 풀고 그 다음에 이 기억만 자세히 읽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시문을 선택지가 제시문을 읽을 때 이 문제 4가지 또 나와 있는 하나 5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대비하면서 읽되 주제문을 찾되 주제를 입각해서 기억의 부분을 해석을 한 다음에 단어만 풀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A, B를 구분하고 주제를 찾아서 기억을 풀되 이게 누적이 되면 전체 이해 문제인 17번 문제가 제일 힘들겠구나. 왜? 하나하나 다 맞춰봐야겠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하면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가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확정 속에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되는데 바로 옆에 있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비문학 문제 풀 때는 뭘 중시해야 되냐? 뭐라고요? 첫 번째, 갈래. 이 갈래별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갈래별 특성이 뭐냐? 뭐라고요? 이렇게 도식화했을 때 이 도식화의 특성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이렇게 단어를 연결하면 이걸로 소주제를 쓸 수가 있다. 소주제를 연결하면 도식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문제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선택지를 비교를 해보면 선택지 비교를 통해서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의 독해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지도 나온다. 이렇게 비문학 독해하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